전미향님, 할머니와 고양이. 작은 집, 작은 방에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었어요. 누구 하나 찾아오지 않는 쓸쓸한 할머니 집에 어느 가을밤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어요. 배가 고파서 왔구나. 시꺼먼 고양이가 할머니 집을 기웃거리고 있었죠. 할머니는 집 없는 고양이한테 밥을 줬어요. 나비라는 예쁜 이름도 지어줬어요. 야옹, 야옹.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나비는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나비야, 어서 이리 와서 밥 먹으렴. 나비는 외로운 할머니의 친구가 됐어요. 겨울이 되자 나비가 친구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나비의 친구들한테도 밥을 줬어요. 할머니네 집으로 집 없는 고양이들이 모여들면서 동네 사람들의 불만도 하나둘 늘어갔어요. 동네에 집 없는 고양이들이 늘어났어요. 어젯밤에는 쓰레기들을 모두 헤쳐놨지 뭡니까? 아유, 고양이들이 어찌나 울어대는지 잠도 못 잤어요. 이게 다 할머니가 집 없는 고양이들한테 밥을 주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할머니 때문이에요. 동네 사람들은 참다 못해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할머니는 어쩔 줄을 몰랐어요. 할머니, 이제부터 집 없는 고양이들한테 밥을 주지 마세요. 할머니가 집 없는 고양이들한테 밥을 안 주면 우리 동네에 집 없는 고양이들이 없어질 겁니다. 집 없는 고양이들은 가엾고 동네 사람들한텐 미안하네. 이제 곧 나비가 새끼를 낳을 텐데 어떡하지? 할머니는 한숨을 내셨어요. 할머니는 동네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부탁했어요. 생명이 있는 동물을 굶게 내버려 둘 순 없어요. 내가 조용히 키울 테니 제발 조금만 참아줘요.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할머니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나비와 친구들한테 계속 밥을 줬어요. 동네를 어지럽히면 안 돼. 알았지? 할머니는 집 없는 고양이들한테 단단히 일렀어요. 첫눈이 소리 없이 내리던 밤, 집 없는 고양이들이 쓰레기 봉투를 갈기갈기 찢어놔서 거리가 온통 지저분해졌어요. 다음 날, 동네 사람들이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이들과 아저씨가 멈춰섰어요. 저기 좀 봐요. 작은 상자 안에서 뭔가 반짝였어요. 반짝반짝 별처럼 빛나는 고양이들의 눈이었죠. 우와, 새끼 고양이다. 새끼 고양이들은 보드라운 털뭉치 같았어요. 마침 할머니가 나비에게 줄 밥을 가지고 나왔어요. 할머니는 동네 사람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죠. 우리 나비가 새끼를 낳았어요. 동네 사람들은 새끼 고양이들을 보며 할머니를 찾아온 이유를 까맣게 잊었어요. 할머니, 새끼 고양이 안아봐도 돼요? 한 아이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새끼 고양이들을 아이의 품에 안겨줬어요. 참 따뜻해요. 네가 꼭 고양이들 엄마 같구나. 할머니의 말에 아이들이 웃었어요. 다음 날부터 아이들은 남은 밥을 모아 할머니네 집으로 가져왔어요. 고양이들이
배가 고플 것 같아서요. 아이들은 진짜 고양이 엄마처럼 새끼 고양이들을 정성껏 돌봤어요. 엄마, 엄마, 우리가 밥을 주면 집 없는 고양이들이 쓰레기를 뒤지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른들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얼마 후 할머니네 집 앞에 집 없는 고양이들을 위한 밥통이 생겼어요. 동네 사람들은 남은 음식을 밥통에 담아놨어요. 덕분에 집 없는 고양이들이 추운 겨울을 무사히 보낼 수 있었죠. 새끼 고양이들도 무럭무럭 자라났고요. 봄이 되자 할머니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어요. 그곳에서 집 없는 고양이들과 함께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게 됐죠. 할머니는 동네를 떠났지만 집 없는 고양이들을 위한 밥통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밥통이 가득 차면 동네 사람들은 할머니네 집으로 가져왔어요. 어느새 할머니도 아이들도 동네 사람들도 모두 집 없는 고양이들의 엄마가 됐답니다. 정윤선님, 햇님이가 사라졌어요. 혜님이가 사라졌어요. 은호도 제이도 상진이도 모두 왔는데 혜님이만 오지 않았어요. 혜님이는 어디 갔을까요? 아픈 걸까요? 늦잠을 잔 걸까요? 아니면 오다가 넘어졌을까요? 혜님이 본 사람 없니? 들꽃반 선생님이 물었어요. 못 봤어요. 저도 못 봤어요. 혜님이는 아프지 않았어요. 늦잠을 잔 것도 아니고 오다가 넘어지지도 않았어요. 혜님이는 다른 날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즐거운 마음으로 친구를 찾으러 간 거예요. 혜님이는 들판을 걷다가 송아지를 만났어요. 안녕? 난 혜님이야. 나랑 친구할래? 넌 두 발로 걷고 난 네 발로 걷는데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마음이 통하면 친구가 될 수 있지. 친구는 겉모습이 달라도 사이좋게 지내는 거야. 혜님이와 송아지는 꽃들이 가득한 들판으로 갔어요. 그때 어디선가 분홍나비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안녕? 난 혜님이야. 넌 이름이 뭐니? 난 이름이 없어. 그냥 나비야. 그럼 지금부터 널 분홍이라고 불러줄게. 우와, 멋지다. 친구는 서로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는 거야. 들꽃반 친구들은 혜님이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피부가 까매서 깜장콩이라고 불렀지요. 깜장콩, 깜장콩. 혜님이가 계속 안 오자 들꽃반 친구들은 걱정이 되었어요. 깜장콩이라고 놀려서 하는 걸까? 곱슬머리라고 놀려서 하는 걸까? 우리와 다르게 생겼다고 놀려서 하는 걸까? 얘들아, 혜님이를 찾는 알림판을 만들어보자. 선생님의 말을 듣고 있던 친구들은 커다란 종이에 혜님이를 그렸어요. 혜님이는 방긋방긋 노래를 잘 불러. 혜님이는 사뿐사뿐 춤도 잘 춰. 혜님이는 쌩글쌩글 웃는 얼굴이 예뻐. 그림을 그리다 보니 친구들은 잊고 있던 혜님이의 여러 모습이 떠올랐어요. 혜님이가 보고 싶어. 친구들은 혜님이를 그린 종이를 들고 길을 나섰어요. 우리 혜님이 못 봤니? 친구들은 까마귀에게 물었어요. 그게 누군데? 우리 친구야. 얼굴이 까매서
반짝반짝 빛나. 못 봤어. 내 친구들은 다 까맣지만 해님이란 친구는 없어. 이번에는 양에게 물었어요. 우리 해님이 못 봤니? 어떻게 생겼는데? 머리가 곱슬곱슬해서 인형 같아. 못 봤어. 내 친구들은 모두 머리가 곱슬곱슬하지만 해님이란 친구는 없어. 친구들은 들판에서 분홍나비를 만났어요. 우리 해님이 못 봤니? 키가 너희만하고 웃는 얼굴이 예쁜 아이 말이니? 그래, 맞아. 내 친구 해님이를 말하는구나. 해님이는 저기 꽃밭에 있어. 친구들은 서둘러 꽃밭으로 달려갔어요. 꽃밭에는 한 아이가 놀고 있었어요. 해님아! 해님아! 고개를 돌린 해님이는 멀리서 달려오는 친구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해님이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어요. 이지안님, 꼬마 물고기의 모험. 냇물가에 꼬마 물고기가 살고 있었어요. 엄마, 저 달빛을 좀 보세요. 정말 아름다워요. 달빛을 좋아하는 꼬마 물고기는 언젠가부터 말없이 혼자 있는 걸 더 좋아했죠. 우리 아기가 왜 저러지? 무슨 일 있나?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리 아가 엄마랑 헤엄치러 갈까? 싫어요. 저 빨리 가볼 곳이 있단 말이에요. 어딜 간다는 거야? 이 냇물의 맨 끝에요. 그곳에 뭐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이 냇물은 항상 흐르고 끝이 없어. 어려운 이야기 그만하고 헤엄이나 치러 가자. 그런 놀이는 이제 실증이 나요. 어른이 돼서 이 좁은 곳에서만 산 걸 후회하긴 싫다고요. 엄마 물고기가 걱정하자 다른 물고기들도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아이고, 꼬마 철학자님, 엄마 말 좀 잘 들으세요. 예, 이상한 생각은 그만하고 헤엄치는 연습이나 하지 그래. 하지만 꼬마 물고기의 생각은 더욱 간절해졌죠. 좋아. 나 혼자서 냇물을 따라 가보는 거야. 그런데 한참을 가다가 폭포를 만나 정신없이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지 뭐예요. 꼬마야, 괜찮니? 정신 차려봐. 도마뱀이 꼬마 물고기를 흔들어 깨웠어요. 아저씨, 이 물길을 따라 가면 어디가 나오나요? 끝없이 넓은 물이 나오지. 하지만 거기엔 무서운 녀석들이 많단다. 자, 이 나무 조각을 줄 테니까 위험할 때 잘 쓰도록 해라. 꼬마 물고기는 나무 조각을 입에 물고 물길을 따라 내려갔어요. 어느새 깜깜한 밤이 되었죠. 우와, 달림이다. 세상이 온통 금빛으로 변했어. 이런 곳이 내가 살고 싶었던 곳이야. 바로 그때 어디선가 거센 물결이 밀려온 게 아니겠어요? 물결에 휩쓸린 꼬마 물고기는 한참 만에 정신을 차렸어요. 여기가 어디지? 그때 누군가 꼬마 물고기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거예요. 불쌍한 녀석. 너도 나처럼 상어 입속으로 빨려 들어왔구나? 우린 이제 같이 죽게 될 거야. 이 말을 들은 꼬마 물고기는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어졌어요.
여기서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그 순간 도마뱀이 준 나무 조각이 생각났죠. 나쁜 상어야, 어서 나를 보내줘! 꼬마 물고기가 상어의 뱃속을 나무 조각으로 찌르자 상어는 몸부림을 치며 뱃속에 있는 것들을 전부 토해냈어요. 가까스로 살아난 꼬마 물고기는 하늘을 쳐다보았죠. 달님, 이젠 엄마가 보고 싶어요. 내가 살던 냇물도 그리워요. 꼬마 물고기는 왔던 길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달님도 꼬마 물고기가 가는 길을 환하게 비춰주었대요.